이번 시간에는 거래된 내역들, 그러니까 클레이를 서로 이제 전송하고 받은 내역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제 보시는 화면처럼 거래 내역이라는 그 버튼이 하나가 생겼죠. 그리고 이런 거래 내역을 눌렀을 때 얘가 클레이를 누구랑 거래했는지에 대한 목록들을 쭉 보여주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물론 기본적인 컨셉은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이터레이션 하면서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우리가 이런 기능들을 카스의 토큰 히스토리라는 API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 토큰 히스토리 API를 사용해서 클레이 전송 내역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토큰 히스토리의 API 스펙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 개의 AP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토큰 히스토리에서는 토큰 히스토리를 조회하는 거 또는 토큰에 대한 컨트랙, 그 다음에 토큰 오너십 이렇게 여러 개의 API를 제공하고 있는데 오늘 사용할 API는 그 중에서 토큰 히스토리에 해당하는 EOA로 토큰 송수신 기록 조회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EOA라고 하면은 Externally Owned Account의 약자인데요. 결국에는 이 외부에서 관리되는, 즉 프라이빗 키로 인해서 관리되는 어카운트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이더리움도 그렇고 클레이튼도 동일하게 두 개의 어카운트가 있는데 하나는 EOA,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Contract Account라고 해서 CA가 이제 있습니다. 이때 이제 EOA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이 이 EOA와 매핑되어 있는 프라이빗 키가 있으면은 이 EOA로 트랜잭션을 보내거나 여러 가지 어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것과 다르게 컨트롤 어카운트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빗 키로 제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에 있는 코드로 인해서 컨트롤 어카운트가 제어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루피나 조로 같은 경우에는 각각 계정에 매핑되어 있는 프라이빗 키가 있기 때문에 EOA에 해당한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EOA의 송수신 기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API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get의 v2 transfer account의 어드레스를 파라미터로 취하는 이 API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API는 파라미터가 조금 많은데요. 파라미터를 먼저 보시면은 패스 파라미터에 어드레스가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는 쿼리 파라미터에 여러 개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조금 천천히 살펴보면 kin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클레이에 대한 송수신 내역을 조회를 하고 싶긴 한데요. 이거 외에도 클레이튼에서 지원하고 있는 FT, NFT, MT라고 부르는 그런 여러 개의 토큰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토큰들을 같이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것은 kind를 그냥 클레이로만 설정해서 이렇게 조회하는 기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CA filter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CA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Control Account의 약자이고요. 이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튜토리얼에서는 클레이를 조회하려고 하기 때문에 CA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클레이를 거래할 때는 우리가 컨트랙을 통해서 거래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 간에 EOA 간에 직접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FT나 NFT, MT 같은 토큰, 즉 컨트랙을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 이런 토큰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토큰을 조회할 때 어떤 CA를 통해서 어떤 컨트롤 어카운트를 통해서 거래를 했는지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CA 필터에 내가 원하는 컨트롤 어드레스를 쭉 넣어주시면은 그 컨트롤 어드레스를 통해서 거래된 이런 토큰들을 조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파라미터는 range인데요. 이 range 파라미터는 크게 이제 start와 end 사이에 이 범위를 지정을 해줄 수 있는데 이 범위를 지정해 주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블럭 넘버를 이 범위로 지정해 주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블럭부터
100번째 블럭 사이에서 거래된 내역을 조회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 1과 100에 대한 헥스 값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블럭 넘버 대신에 난 타임 스탬프 같은 걸로 조회를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이 스타트 타임과 엔드 타임에 대한 타임 스탬프, 조회하고 싶은 타임 스탬프를 넣는데, 이때 넣는 값은 초 단위를 우리 에팍 타임으로 변환한 타임 스탬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우리가 실제로 가져오고 싶은 거래 내역의 개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100을 디폴트로 사용을 하고 있고, 최대 1000개까지 한 번에 조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게 커질수록 조금 더 이제 이 API에 대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뭐 작게 우리가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커서라는 파라미터를 취하고 있는데요. 커서는 이게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옵셋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조회했던 그런 그 위치가 있을 건데, 나는 여기서부터 다시 조회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커서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커서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토큰 히스토리나 다른 그 카스 API에서는 스킵의 개념을 따로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커서를 통해서 내가 어디부터 조회를 하겠다 이런 개념을 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exclude zero clay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클레이를 전송할 때 블록체인 상에서는 0 클레이도 전송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구조상 0 클레이도 전송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0 클레이를 전송한 것에 대해서는 제외를 할 건지 아니면 포함을 할 건지에 대한 여부를 기술해주는 피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폴트로는 false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조회했을 때는 설정을 하지 않고 조회를 했을 때는 0 클레이를 보낸 것도 전송 내역에 모두 포함해서 오게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API를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먼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어드레스를 줘야 할지에 대해서 EOA를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EOA 먼저 한번 확인을 하면은 카스 콘솔에서 서비스에서 월렛에서 어카운트 풀에 가셔서 이렇게 세 개의 계정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두 번째 계정, 우리 루피 계정에 해당되는데요. 이 두 번째 계정을 복사해서 이 계정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타라이트에서 우리 오픈 API 스펙을 활용을 할 건데요. 이때 이 트랜스퍼 어카운트 어드레스, 이게 전송 내역을 줘야 하는 API였죠. 여기에서 파라미터에 한번 패스에는 이렇게 어카운트 어드레스를 넣어주시고, 여기서 같이 이제 넣어줘야 되는 거는 체인 아이디에는 1001, 그리고 어소라이제이션에는 베이직에 대한 크레덴셜에서 발급받은 토큰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은 뭐 꽤 많은 데이터, 우리가 그 전에 계속 테스트를 해왔기 때문에 꽤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이때 보면 이 안에는 트랜잭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카스 대납을 활용했기 때문에 카스에 fee payer 어드레스가 있고요. 그리고 트랜스퍼 타입이 뭔지, 그 다음에 from, to가 누구인지, 실제로 발생한 fee가 얼마인지, 그리고 보낸 값이 얼마인지, 이런 내역들이 조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 API로 조금 더 우리가 이 API에 각각의 그 파라미터를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ind, 우리는 클레이 전송을 위주로 조회를 할 건데요. 우리는 이때까지는 클레이만 전송했기 때문에 조회했을 때 결과의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사이즈를 저희가 지금 제 데이터가 뭐 10개 정도 넘는 것 같으니까 대충 한 5개 정도만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5개만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커서라는 게 리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요 다음에 트랜잭션들을 추가로 조회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커서에 이 값을 넣어주고 한번 조회를 해보시면은 여기에는 92로 시작하는 게 나왔고 46으로 시작하는 걸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커서가 더 있기 때문에 지금 개수는 많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한 번 더 커서를 바꿔주시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데이터가 없고 하나만 나오게 되고 커서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0을 전송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뭐 따로 테스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API를 사용해서 우리가 전송 내역을 줘야 하는 기능을 개발을 해볼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드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코드 제너레이션에서 노드 리퀘스트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는 여기에 엔드포인트는 제외하고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드레스로 대체가 됐고 이 QS의 쿼리 파라미터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헤더는 우리가 이미 래핑 함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외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옵션 부분만 복사를 해서 코드에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로 좀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개발할 API는 크게 전송 내역을 조회하는 API 하나만 개발을 하면 되는데요. 일단 URI 패스는 get의 v1 유저 아이디를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클레이의 트랜스퍼 히스토리 이렇게 이제 URI 패스가 되고요. 쿼리 파라미터로는 start 타임스탬프와 end 타임스탬프 이 두 개의 타임스탬프를 받게 됩니다.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는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th API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 전체 로직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 유저 아이디를 받았기 때문에 어드레스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겠죠. 다른 데서도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레스로 변경을 하고 두 번째는 스타트 타임과 엔드 타임에 대한 타임 스탬프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어드레스와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에 대한 타임 스탬프로 클레이 히스토리를 호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실제 이 클레이 히스토리가 어떻게 구현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서비스에 이번엔 TH 서비스, 토큰 히스토리 서비스가 이번에 추가가 됐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API 콜러를 상속받는 형태로 개발이 되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 TH의 엔드포인트를 설정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클레이 히스토리는 어드레스와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을 파라미터로 받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앞에서 복사한 옵션을 보시면은 조금 더 많이 심플해진 느낌이죠. 일단 메소드는 get이고 URI 패스는 v2 transfer account의 어드레스가 여기 우리 변수로 들어가게 되고 쿼리 파라미터에는 kind가 clay만 이제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다른 파라미터들 뭐 사이즈라든가 커서는 첫 번째는 이제 설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타트와 엔드 타임을 우리가 앞에서 받았는데 이 스타트와 엔드 타임을 가지고 레인지 쿼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스타트 타임과 이 콤마를 중심으로 해서 스타트와 엔드 타임을 넣고 레인지를 만들게 되고 이거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API 콜을 보내게 되고요. 이때 이제 넘어온 값을 가지고 우리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커서가 없으면은 끝나는 거고 커서가 만약에 있으면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커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조회를 하게 되는 그런 로직을 지금 만든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때 커서가 있는 경우에는 쿼리 파라미터에 다시 커서를 리턴된 커서를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콜을 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에 계속 이제 푸시해 나가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로직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커서가 무한루프에 빠질 수도 있죠. 내역이 굉장히 많아진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앞에 UI 또는 실제 프로덕션에서는 여기서 뭐 커서에 제한을 둔다던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UI의 구현상에서 UI와 같이 한번 보면은 실제로는 어뷰징 케이스가 아니고는 뭐 우리 일반적인 이제 공격 케이스가 아니고는 요 코드가 돌일은 거의 없는 형태로 구현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한 번 더 다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히스토리를 이제 리턴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유저 컨트롤러로 돌아와서 이 히스토리가 이렇게 가져오고 나면은 리턴된 값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그 API를 사용했을 때 잠깐 보면은 클레이에 대한 전송 내역을 조회했을 때 첫 번째는 value에 탭 단위의 헥스 스트링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돌아가서 다시 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value에 탭 단위의 헥스 스트링이 들어갔고, 두 번째는 from과 to에 어드레스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용자들한테 보여줄 때는 어드레스보다는 유저 아이디가 조금 더 적합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value도 펩 단위보다는 클레이 단위로 보여주는 게 조금 더 이제 적합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작업, 두 개를 변환해주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펩 헥스를 클레이의 단위로 10진수로 변환하는 과정을 첫 번째 여기서 거치게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겟 밸런스 강의 때 한번 나왔던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거를 다시 이제 활용해서 케이블을 통해서 케이블 UT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이제 어드레스를 유저로 바꿔주는 작업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이 지금 클레이 거래 내역이 이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받은 건지 보낸 건지에 대한 체크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이때는 물론 뭐 당연히 이 계정의 주소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최초에 유저 요청했던 이 유저의 어드레스가 from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 사람이 보낸 거이고, 만약에 to에 들어가 있으면은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타겟 어드레스를 먼저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타겟 어드레스에 대한 유저를 여기서 이제 판단을 해주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타겟이 어떤 유저와 거래된 건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였죠. 이때 보면은 요 아이템 이게 결국에는 최종적인 결과가 될 건데, 이거의 전체적인 스키마를 한번 보면은 value에는 클레이가 들어가게 되고, 타임스탬프에는 이 사람이 실제로 이 트랜잭션이 일어난 타임스탬프 값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타겟에는 타겟 유저의 유저 아이디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거를 리스트로 해서 여기서 이제 그 리스트를 반환하게 되면은 전송 내역에 대한 API가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메인이 UI 서비스이기 때문에 UI에서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해줘야지 서버 쪽에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어떤 파트냐면 첫 번째는 이런 스타트와 엔드 타임 스탬프가 있는데, 이거를 스타트 타임 스탬프를 무조건 멀리 있는 타임 스탬프를 주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 타임 스탬프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타임 스탬프가 있는데요. 이 타임 스탬프를 주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제일 높은 값이죠. 뭐 사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요 엔드 타임이죠. 결국에 엔드 타임을 옵셋으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내가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보냈던 요 엔드 타임을 그 다음 리퀘스트의 스타트 타임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 물론 이 앱에 얼마나 자주 접속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앱을 자주 접속한다고 했을 때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 거고,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는 이 데이터가 뭐 거의 안 나오는 형태가 될 거예요. 초반에 뭐 좀 나오다가 거의 뭐 10건 이내로 계속 유지되는 형태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실제 요 데이터는 사실은 이 데이터는 변하지 않는 데이터예요. 클레이 내역이 이미 한번 전송된 내역인데, 이게 갑자기 뭐 블록체인이 뭐 데이터가 바뀌거나 이런 일은
없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는 이런 데이터를 줘야 한 것들에 대해서 뭐 서버에서도 물론 관리할 수 있지만 서버 관점에서는 우리가 카스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면 되는 거고 클라이언트 관점에서는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DB에 로컬 DB에 관리를 하면서 그 DB를 기반으로 이제 보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추후에 뭐 사용자가 디바이스를 바꾼다던가 이런 경우를 위해서 조금 더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사용자가 뭐 백업이라던가 뭐 복원 이런 것들을 눌렀을 때 뭐 일정 시간 동안 백업을 해놨다가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됐을 때 모든 데이터를 리스토어를 해주고 이런 기능을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여기서는 백업과 복원에 대한 거는 이제 논외로 이렇게 다루게 될 거고요. 뭐 클라이언트에서 간단하게 이런 타임스탬프 오프셋을 관리해서 서버의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를 실행을 한번 해서 우리가 실제로 거래 내역이 줘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내역 조회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루피의 이런 거래 내역들이 볼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뭐 만약에 우리가 어, 우리 그 플랫폼에 가입되지 않은 사용자가 이제 보내준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주소가 그냥 나오도록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카스 콘솔에서 클레이를 하루에 5클레이씩 충전을 할 수 있는데 그 5클레이로 받은 클레이가 지금 받은 내역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 플랫폼 안에서 이 앱 안에서 조로와 거래한 내역들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